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컴퓨터 개론, 엑셀 지금 학습하고 있습니다. 요번 주가 엑셀 학습 마지막 시간입니다. 요번 주가 엑셀 학습하는 마지막 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차트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알죠? 도표입니다.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한테 쉽게 그 데이터 또는 그 값이 의미하는 바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 도표를 만들어주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 도표의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또 도표에 표시되는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굳이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됐네요. 어려운 사항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것들은 그냥 메뉴만 선택하면 다 설정이 되는 거고요. 설정된 내용을 위치를 어떻게 한다든지 뭐 표시 형식을 변경하는 거 이 정도만 해주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말고 따라와 주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할 것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차트는 크게 봐서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차트 만드는 방법 설명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차트 만들고 수정하는 방법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차트 꾸미는 요령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로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이 차트 만드는 거 천천히 따라하면서 보면서 따라해 주어야 합니다. 이거 갖다가 그냥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만으로 완성이 될 거라는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손으로 하나하나 하면서 그게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꼭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오케이? 예, 차트 만들기, 차트의 기본이라고 좀 설명해 놨네요. 차트는 동일 정보를 보여주는 표보다 결과나 추세를 전달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숫자를 쭉 열거하는 것보다는 그림으로 나타나는 것이 보는 사람 입장에서 훨씬 효과적으로 그 차이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해하기 쉽게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차트를 사용하는 겁니다. 차트는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비교하고 그 추세를 나타내는 데 사용이 되며 데이터 내 특이사항을 찾아내기 쉽도록 해줍니다. 값이 이렇게 변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 영업소별 경비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있고 항목들이 쭉 있는데 이 값이 이렇게 숫자로 볼 때는 그렇구나 학교에 보니까 이러네 이렇게 끝날 수도 있지만 각 도시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크기를 비교할 때 비교하기가 훨씬 좋죠. 지금 여기 뭐야 이걸 황토색이라고 하나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걸 보게 되면은 이게 제일 높네, 분포시가 제일 많고 이거 보니까 의왕시가 제일 적네, 이런 식으로 그 숫자에서 느끼는 감각하고 틀리게 시각적으로 서로 데이터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 한 도시 안에 지금 이거 같으면 이제 영업소별 경비 내역이잖아요. 안양시 같은 경우는 이 항목을 제일 많이 쓰고 있네. 사용된 그 경비 중에 가장 많은 포션을 잡아먹네. 뭐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지 봤더니 활동비구나. 야, 이거 활동비 줄여야지. 쓸데없는 돈 많이 쓰나 본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내용을 분석하고 비교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차트를 사용하고요. 이런 이유로 우리가 엑셀을 배우면서도 그 데이터를 차트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뭐 이번 시간에 설명하는 자료들도 오른쪽 위에 이렇게 데이터를 삽입해 놨죠. 이 데이터 마우스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가 아니고요. 그 강의 교환으로 제시된 파일에 열어보면 파워포인트 파일 열어보면 오른쪽 위에 있거든요. 잘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A 눌러 복사한 다음에 엑셀로 가서 붙여넣기 하게 되면 동일한 데이터가 들어갈 거고요. 또 내가 이렇게 여기다 표시하는 이런 그림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학습한 걸 바탕으로 해서 꾸며줘야 됩니다. 여기 셀 병합하고 가운데로 맞춤 테두리 설정하고요. 합계하고 여기 오른쪽에 합계 밑에 있는 합계도 직접 계산해 주어야 됩니다. 내가 제시한 이 데이터는 그냥 그 값만 들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복사해 넣고서 이런 부분들은 다 여러분이 수식을 설정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숫자도 1000단위가 넘어가면 콤마도 자동 삽입해 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과제를 제출해야지 이 친구가 이 학생이 잘 공부하고 있구나, 내가 강의한 걸 잘 이해하고 있구나 라고 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럼 그것들 보답으로 성적을 더 주는 거죠. 그런 점 잘 알고 여기 제시된 걸 갖다 단순히 그림으로 또 차트로 바꾼 걸로 만족하지 말고요. 이 데이터를 꾸며서 차트로도 변형시켜 보기 바랍니다. 오케이? 차트를 만든 이유, 차트를 사용하는 이유 지금 설명했습니다. 예, 동영상을 통해 가지고 먼저 자세한 거 설명하기 전에 사용법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시했던 그 파일입니다. 그 데이터들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편집은 해 놓았고요. 예, 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셀을 선택하고 삽입해서 차트에 가서 내가 원하는 도형 모양, 차트의 모양을 골라만 주면 됩니다. 또 엑셀에서는 미리 보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우스만 갖다 놓게 되면은 바로 나타나고요. 삽입한 이후에도 차트 디자인이라고 위에 되어 있죠. 예,
차트 디자인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내가 색깔이라든지 기타 이 차트상에 표시되는 항목들을 골라줄 수 있습니다. 골라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샘플 데이터 디자인 적용을 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만 수정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제목 같은 건 자동으로 불려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제목 부분에 오리지널 데이터 복사에 붙여넣기 해버렸죠. 네, 진짜 쉽습니다. 그리고 이미 작성된 차트의 경우도 내가 여기 차트 변경 들어갔습니다. 차트 유형, 종류 변경에 들어가서 쭉 미리 보기를 하면서 그 내용을 바꿔버려도 됩니다. 내용을 표시하는 방법을 바꿔버려도 됩니다. 즉, 차트의 종류를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생각보다 차트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트라는 게 무조건 그 데이터를 차트로 바꿨다고 해서 그게 효과가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어떤 종류의 데이터냐, 어떤 식으로 표시했느냐에 따라서 막대 그래프가 좋을 수도 있고요. 막대 그래프도 저기 보면 알겠지만 개별적으로 하는 게 좋을지, 누적 막대 그래프가 좋은지, 아니면 거의 꺾은 선으로 표시하는 게 좋은지, 이런 점들도 여러분이 판단해 줘야 됩니다. 모든 데이터가 공통된 그림으로 표현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다시 한번 잘 보기 바랍니다. 이때 조심해야 될 거는 저 합계 부분까지 데이터에 포함이 된다고 그러면 다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여기 합계가 같이 표현이 돼 버립니다. 합계가 표현이 돼 버리게 되면 이건 의미 없는 값이거든요. 각각 도시별로 그 내역을 비교하는 거지 합계랑은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좀 차이가 날 수는 있는데, 그래서 꼭 차트를 만들 때는 합계 또는 평균 이런 값들은 포함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에 나타나죠. 이런 걸 범례라고 합니다. 지금 보면 알겠지만 범례는 독립된 개체로 해서 위치를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거든요. 물론 글씨 사이즈 이런 거 조정 가능하고요. 제목 부분도 지금 보이는 것 같이 내가 위치를 변경시키면서 마음대로 할 수 있고요. 다른 데이터를 복사해서 붙여 넣어도 됩니다. 지금 보이는 것 같이 차트는 완전히 독립된 개체로 워크시트 위에 덮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죠? 굉장히 쉽죠? 그리고 이걸 세로축, 이걸 Y축, X축에서 축 내용도 사용자가 변경이 가능합니다. 보자. 보조 눈금축 하면 오른쪽에 보조 눈금선 서식이 나오고요. 색깔이라든지 선을 세밀하게 나타낼 건지 아니면 덜 나타낼 건지를 다 선택해서 쓸 수 있도록 합니다. 아래쪽 좀 가리는 것 같은데 직접 해보면 금방 보이겠죠? 지금 내가 동영상으로 보여준 걸 참고해서 하면 되는데 어려운 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에 확장 버튼 누르게 되면 차트 종류 변경이라는 창이 나오는데 여기서 자유롭게 선택해 보면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미리 보기 형식으로 모든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이런 거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좋겠구나 판단하면 되고요. 여기 종류는 추천 차트하고 모든 차트 해갖고 이미 다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추천 차트는 이런 류의 데이터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다. 인공지능이죠, 일종의. 프로그램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이게 좋다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미리 만들어서 이거 한번 써봐 하고 제시를 해주는 거거든요. 최근에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툴들이 이런 디자인 개념이나 아니면 추천 기능을 많이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샘플 디자인을 제시하고 사용자가 선택만 하면 바로 적용되게 하고, 또 내가 이제 어느 걸 쓸지 판단을 못하고 있으면 얘가 알아서 야 이거 어때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해주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게 차트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중간고사 이후에 배울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건데, 그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도 이 디자인 서식, 지금 여러분이 파워포인트 화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자동으로 설정해주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런 점이 있다는 걸 참고해서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야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냥 눈으로 보고 그래 누르면 되네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꼭 여러분이 마우스를 이용해서 하나하나 확인하고 그 동작이 뭔지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동영상으로 한 거 꼭 참고해서 여러분도 직접 해보기 바랍니다. 지금 플레이하는 거 잠깐 멈춤하고요. 데이터 복사에 집어넣은 다음에 교환 다운 받았죠? 그걸로 엑셀 프로그램 열어서 집어넣고 차트 만드는 거 동영상 한 단계 한 단계 동일하게 따라해 보기 바랍니다. 물론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 모르는 상태에서도 먼저 한번 해보고 나서 설명을 들으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오케이? 알았죠? 예, 차트 만들기 기능입니다. 밖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건데요. 일단 차트를 만들 때는 해당 데이터가 있는 곳에 마우스 커서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내가 마우스로 이렇게 범위를 잡아줘도 됩니다. 차트는 늘 전체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부분 필요한 데이터만 골라주면 됩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X축과 Y축 데이터가 다 있어야지 차트가 좀 완성도 높은 차트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덜렁 하나의 데이터만 차트를 그린다 그러면 막대기 하나 덜렁 세워주고 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는 비교할 수도 없고 어떤 추이를 분석해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고를 때는
전체 데이터를 다 고르든지 그 중에 필요한 데이터 항목들만, 그 필드 있었죠. 우리 행으로 된 거, 막 열로 된 거, 열 단위로 이렇게 긁어주고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왼쪽 편에 레코드 또 줄 단위로 되어 있는 그 제목도 꼭 포함을 시켜야지 X축으로 뭘 놓을 건지 Y축으로 무엇을 놓을 건지를 얘가 판단해서 적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데이터가 선택된 다음에 여기에 보면 삽입이라고 있죠. 여기 삽입 메뉴를 누르게 되면 그때 차트라는 항목들이 여기 리본에 표시가 됩니다. 뭐 여기서 추천 차트 바로 눌러도 되고요. 요거죠. 아니면 역삼각형 화살표 눌러가지고 막대 그래프인지 꺾은선 그래프인지 파이 차트인지 또 분산 차트인지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2차원적인 거, 3차원적인 거 구분해서 다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마우스 하나 누르면서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적용했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확인을 해 주어야 합니다. 알았죠? 예. 워크시트 데이터가 차트에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이 데이터만을 가져가야 됩니다. 합계값까지 들어가게 되면 쓸모없는 차트가 하나 더 만들어지고 그 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원래 값들이 너무 작게 나타나거든요. 즉 내용을 분석하는데 방해만 됩니다. 의미 없는 값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빼고 하는 게 좋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체 데이터를 선택했을 경우는 여기 X축 요 항목 있죠. 필드명. 필드 단위로 막대 그래프가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요 Y축에 대한 거는 Y축에 아닌가? 네, Y축에 대한 거는 처리를 안 했네. 요 값을 기준으로 해버렸네요. 네, 각 항목에 대한 값을 기준으로 막대 그래프 그렸고요. 그리고 여기에 아메리카노, 카푸치노, 카페라떼, 마키아또 나왔는데 그건 별도의 차트로 표시를 해버렸죠. 그런데 왜 3개만 나왔지? 이렇게 돼 있구나. 여기 아메리카노, 즉 한 줄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한 거죠. 첫 번째 거 1일, 2일, 3일, 1일, 2일, 3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물론 이건 나중에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자동으로 차트를 그려주다 보니까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떻게 변화했는지 기억하고 있으면 바로 적용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는 이 아메리카노, 이 커피 상품의 종류를 여기다 표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날짜를 이렇게 세로로 놓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표시한 다음에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부분적으로 선택해서도 그릴 수 있는 거고요. 또 차트가 이렇게 생성된 다음에 특정한 막대 그래프를 딱 선택하게 되면은 원본 데이터에도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요 막대 그래프는 이 데이터를 근거로 한 거야. 그래가지고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트가 어떻게 표시되는지 워크시트하고 차트, 물론 다 워크시트 안에 들어있죠.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건 데이터라고 얘기하고 이걸 테이블이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데이터베이스 배울 때도 테이블이라는 용어 썼었죠. 그게 나오는 거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 어디를 어떻게 했을 때 어떻게 나온다. 또 차트에 어디를 누르게 되면 워크시트에는 어떻게 표시된다. 어느 부분이 선택이 된다. 이런 거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예, 차트 만들기 내용 이제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차트 만드는 건 생각보다 쉽습니다. 지금 본 게 다거든요. 다 아닌가? 꾸미는 내용을 빼면 만드는 건 이게 다고요. 꾸미는 건 뒤에 조금 더 기술이 들어갑니다. 차트 계획, 차트를 만드는 방법 이야기합니다. 차트로 나타낼 데이터를 먼저 선택을 해주고요. 쉬워요. 그래서 마우스로 어느 건지 꼭 선택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냥 놓으면 전체가 다 선택되거나 아니면 잘못 선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트에 표시될 데이터를 행이나 열을 꼭 선택을 해준 이후에 그리고 삽입에서 차트 종류를 딱 누르게 되면은 목록이 나오죠. 거기서 내가 원하는 차트 유형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럼 바로 삽입이 돼요. 그런데 이제 그게 된 다음에 그렇게 일반적으로 되는 게 끝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데이터가 있는 시트에 차트가 삽입이 됩니다. 예전에는 미리 물어보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버전 차이에 좀 다르니까요. 그게 다 된 다음에 즉 삽입에서 차트를 실행시키게 해서 만든 차트는 데이터와 동일한 워크시트에 삽입이 됩니다. 근데 난 여기 놓지 않고 다른 페이지에 놓고 싶어. 즉 다른 워크시트에다가 그 차트들만 모아 놓고 싶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럴 때 데이터와 동일한 워크시트에 포함된 차트는 데이터가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확인하거나 사용하는데 아주 유용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나는 워크시트만 모아서 출력해서 쓰고 싶어. 이럴 때는 새로운 워크시트에 배치해야 되는데 이때는 작성된 차트를 선택하고 메뉴를 보면 평소에는 안 나오지만 차트를 선택하면
차트 디자인이라는 이런 메뉴가 생깁니다. 물론 서식이란 메뉴도 생깁니다. 이때 차트 디자인 들어가고 이거 나왔을 때 보면 오른쪽 위에 차트 이동이라는 버튼이 나타납니다. 이 차트 이동을 딱 누르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서 어느 워크시트로 가고 싶으니 또는 새로운 워크시트를 만들어서 할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체크하게 되면은 새로운 워크시트가 만들어지거나 다 워크시트입니다. 이름이 차트라는 이유로 만들 거냐 아니면은 여기는 이미 있는 워크시트들이 되겠죠. 다른 워크시트로 옮기고자 할 때 이럴 때는 여기서 선택을 해주면 되는 거죠. 정리하면 차트를 만들면은 무조건 데이터가 있는 시트에 삽입이 됩니다. 그렇게 만든 이후에 이 차트를 다른 곳에 넣고 싶다고 해도 먼저 같은 데이터가 있는 워크시트에 만들어 놓고 시작하라는 소리죠. 워크시트에 삽입된 그 차트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메뉴에 보면은 차트 디자인에 보면은 여기 차트 이동이란 메뉴가 이걸 딱 눌러서 나타난 이 창에서 어디로 보낼 건지 아니면 새로 만들 건지를 선택해주고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탭이 만들어지면서 그쪽으로 이 차트만 넘어갑니다. 물론 여기 있는 건 없어지겠죠. 오케이? 예, 차트를 만들었는데 차트 내용, 차트에 표시되는 항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설명을 하는데 이런 이름을 써서 내가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이름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 전체를 차트라고 합니다. 차트. 그리고 이런 막대기를 그래프, 또 막대기, 꺾은 선 이런 식으로 말을 씁니다. 이름 있는 것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다른 설명과 엮어 놓느라 그랬는데 일단 여기에 나오는 걸 세로축이라고 합니다. 세로축 눈금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 선도 선택할 수 있고 이 값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세로축으로 들어가서 하는 거고요. 이 밑에 나온 거는 가로축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경우로 이렇게 값을 표시할 수 있고 눈금도 내가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세로 눈금을 하나도 주지 않았거든요. 세로 눈금도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색깔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색깔별로 얘 있죠, 보기, 이걸 여기서 범례라고 합니다. 범례. 그래서 이거 위치는 자유롭게 바꿀 수도 있고 표시할 수도 있고 지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에 보면은 왼쪽에 끝에 여기 세로축에 보면 세로축 제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값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요. 가로축도 지금 여기 빼버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밑에 추가로 가로축 제목을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표시되는 모든 선들은 좀 사용하기가 좀 번거롭긴 한데 다 조절할 수 있습니다. 두께, 또 뭐 10단위, 20단위로 할 거냐, 50단위로 할 거냐, 최대 눈금이 45에서 0까지 표시가 됐는데 아니야 난 100까지 표시할래. 그럼 그 값도 선언할 수 있습니다. 0부터 100까지 표시하고 눈금은 얼마 단위로 설정해라. 이런 식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 밑에 나오는 거는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데이터 레이블. 그래서 이건 필요하면 요 값을 엑셀 그 시트에 들어있는 그 값을 그대로 여기에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차트입니다. 원래 데이터는 그대로 있으면서 이거랑 연결시켜서 보기 쉽게 해주는 거죠. 데이터 레이블 또는 데이터 표라고 합니다. 레이블은 라벨, 스티커같이 붙이는 거 이야기하는 거죠. 붙어 있다는 의미를 쓰고요. 또 이 범례, 이 데이터 표에서도 이 범례를 표시할 건지 안 할 건지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 차트 같은 경우는 똑같은 게 2번 나왔죠. 이건 필요 없는 게 낫겠죠. 이거 지우는 것보다 이거 지우는 게 훨씬 나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 뭐 세로축, 가로축, 축제목, 그리고 뭐 범례, 그리고 또 눈금선, 데이터 레이블 이런 거 기억해 줘야 되고요. 또 요 막대 그래프 끝에 보면 이 값이 뭔지 숫자를 표시할 수도 있고 표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선으로 해가지고 오차의 범위, 막대를 얇은 선으로 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뭐라 그래, 뭐 데이터 차이가 있다, 발생될 수 있다, 차이가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다 옵션 선택하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거는 막대 그래프 레이블 데이터 계열 표시라는 항목을 선택하면 바로 나오고요. 이때 이 값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 있죠, 이거 항목도 같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시하는 사항들을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라 다 자동으로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가 해당 항목을 다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그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지금 표시된 게 거의 일반적인 차트에 들어가는 모든 내용을 다 표시한 겁니다. 이걸 3D로 바꿀 수도 있고 꺾은 선으로 바꿀 수도 있고 파이 차트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변경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커피 매치가 나온 이건 차트 제목이거든요. 이건 없어도 되고 넣어도 되고, 근데 이 표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나타나기 위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꼭 여기다 제목을 집어 넣어주는 게 좋겠죠. 이건 복사해서 여러 개 넣어도 됩니다. 이 차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면 메뉴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 복사해서 삽입해 주면 됩니다.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있는 게 정답입니다. 오케이?
차트 레이아웃 요소들, 차트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가볍게 설명해 봤습니다. 이런 것들의 이름, 위치, 또 기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앞에 나왔던 건데 대표적인 그 차트에는 세로 막대 그래프, 가로 막대 그래프, 이런 식으로 된 거를 뭐라 그러지? 이거 세로 막대 그래프, 이렇게 되면 가로 막대 그래프라 그럽니다. 이거는 세로 막대 그래프죠. 근데 여기는 꺾은 선이 있네. 이렇게 된 거는 이제 콤보라고 얘기해도 콤보 차트라고 하는데, 이렇게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는 막대, 하나는 꺾은 선으로도 그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뭐 자격시험 볼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의 차트입니다. 꺾은 선, 그리고 원형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전체에서 그 차지하는 포션, 비율을, 점유율을 볼 때 주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꺾은 선이나 이 막대 그래프 같은 것은 서로 비교할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표시는 못했는데 분산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차트가 나오면 값들을 이렇게 점이나 큰 점, 작은 점으로 표시해 갖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를 분석하는 그런 분산 차트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계기판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추이를 분석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양한 차트가 있다는 거 알고요. 하나씩 잘 확인하고 어떤 때 어떤 걸 쓰는 게 좋을지는 여러분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에 도움이 되라고 여기 조금 적어놨죠. 비교를 한다 이럴 때는 막대 그래프가 좋습니다. 추세를 분석한다 이럴 때는 꺾은 선 그래프나 막대 그래프를 쓰기도 합니다. 비율, 점유율을 나타낼 때는 원형 그래프가 좋습니다. 파이 차트라고도 하고요. 원형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관계를 나타내는 분상형 그래프를 쓰기도 합니다. 다 표현 가능한 거고요. 여러분이 그 차트의 유형 선택할 때, 차트 종류 자꾸 꼬이네. 차트의 종류를 선택할 때 보면 미리 보기로 다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차트의 종류가 뭐가 있고 어떤 때 쓰면 좋은지 여기 가볍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예, 앞에서 설명한 거 조금 깊이 있게 좀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세로 막대 그래프는 여러 범위에 걸쳐서 값들을 서로 비교하는 데 유용하다. 값의 크기를 세로 막대 높이로 표현하기 때문에 단번에 값들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 그 값이 얼마냐가 아니라 누가 더 크다 작다를 보기 좋다는 겁니다. 뭐 가로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꺾은 선 같은 경우는 이 값이 점점 증가된다, 감소된다, 뭐 감소됐다, 증가됐다, 감소. 선으로 연결하니까 같은 값이 이렇게 변했구나 해서 추세를 비교하는데, 추세를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이럴 때 주로 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경험이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이런 걸 쓰는데 아직 사회 경험도 없고 이런 보고서 직접 작성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실무적인 보고서, 어떤 자료를 근거해서 어떤 판단에 도움이 되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이런 설명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원형은 보통 이제 비율, 점유율 이런 걸 나타낼 때 많이 씁니다. 전체에 대해서 각 부분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내는 차트가 바로 원형 차트, 파이 차트라고 합니다. 피자 파이 말이에요. 그런 걸 얘기합니다. 이거는 한 열이나 한 행에 있는 데이터만으로 원형 차트를 그릴 수 있습니다. 서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한 종류의 데이터에 대해서 각각 어느 정도 점유하고 있는지를 보는 용도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렇죠? 전체 동그라미 360도로 있죠. 그게 이제 전체 합이 되는 거고요. 각각의 값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표시합니다. 그 값이 꼭 360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그 값의 백분율을 구한 다음에 그걸 360도 그 각도로 나누어서 처리를 해줍니다. 콤보용은 아까 이야기했었죠. 막대 그래프와 꺾은 선 그래프, 즉 두 종류의 그래프가 섞여 있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원형에도 원형도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특정한 부분을 확대해서 이걸 막대 그래프를 그리거나 아니면 특정한 부분을 확대해 가지고 이걸 또 차트 이렇게 그리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확장된 형태의 원형 그래프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다 설명 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하나 확인해 보고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가 주어지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골라주면 됩니다. 오케이? 앞에서 한번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차트를 생성하는 방법이죠. 먼저 데이터를 선택한다. 그리고 삽입해서 차트 그룹을 선택한 다음에 차트 종류를 지정한다. 그럼 바로 차트가 나타나게 됐죠. 주의해야 될 사항은 총합이나 평균, 합, 또 부분합 등은 다 제외된 상태로 해야 됩니다. 부분합 앞에서 설명했었죠. 부분합을 하게 되면 중간중간에 소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트를 만들 때 소개 부분, 총합 부분을 꼭 제거해야 됩니다. 부분합 메뉴에 들어가서 나온 창에서 왼쪽 밑에 있는 버튼 모두 제거한 다음에 쓰라는 거죠. 이 내용은 한번 읽어보기 바라고요.
예, 차트 만들기 예입니다. 이런 데이터 가지고서 꼭 한번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데이터를 지정할 때는 합계나 평균 부분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선택하고요. 어떻게 했죠? 데이터 선택하고 삽입 버튼 누른 다음에 나오면 차트 샘플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역삼각형 누르면 이렇게 보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골라도 되고요. 아니면 그걸 바로 누르게 되면 바로 별도 창이 나와서 바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금 여기서 사용한 프로그램이 내가 이제 기본으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오피스 365를 사용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요 그림 같은 경우는 오피스 365 아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2013 또는 2012, 16 이게 좀 섞여 있습니다. 그림이. 기본적으로는 동일한데 조금 순서나 이름이 위치가 좀 틀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염두에 두고요. 기본적으로는 동일하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범위를 선택한 후 차트의 종류를 지정하면 바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타난 이후에 이런 거 꾸미기 시작하는 겁니다. 꾸미는 걸 미리 설정해 놓고 쓸 수는 없고요. 설정된 걸 복사해 갈 수도 없습니다. 차트를 만들어 놓고 사용자가 번번이 설정을 해 주어요. 오케이? 예. 차트 도구, 지금은 차트 만드는 것만을 중심으로 설명을 합니다. 조금 이따 다음 시간에 꾸미는 거 설명할 건데, 차트 만든 이후에 그 차트를 꾸미는 도구들을 이야기합니다. 또는 생성할 때 필요한 도구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차트를 만들고 나면 차트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보면 차트 도구라는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요거 2012, 13 버전입니다. 그래서 요걸 선택하면 여기 디자인과 서식이 있거든요. 디자인을 선택하면 전체적인 윤곽이나 모양을 나타내는 게 나오고요. 서식을 선택하면 그 속에 구성하는 내용들을 편집할 수 있는 항목들이 나옵니다. 그럼 요거는 MS 오피스 365입니다. 365일 때도 동일하게 나오는데 이렇게 이 두 단계를 메뉴를 나누지 않았고요. 차트하고 서식이 따로따로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디자인, 서식 되어 있는 얘는 차트 디자인 항목이 차트를 선택할 때만 보입니다.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차트를 선택하면 리본 메뉴에 차트 디자인과 서식이 나오고요. 내용은 동일한 게 나타납니다. 조금 이름이 틀린가? 네, 똑같죠? 네, 거의 거의 똑같잖아요, 이거. 이거랑 이거랑 같죠? 네, 동일합니다. 조금 다른 점이 있기도 하는데 지금 요거 보면은 이런 그림이 좀 틀려졌습니다.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제목이 한글로 또 표시가 됐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했고요. 차트 만드는 도구는 차트를 선택한 이후에 제시된 메뉴에서 골라서 한다 이렇게 합니다. 차트를 선택해야지만 차트를 조작하는 메뉴가 나온다는 거 기억합시다. 예, 여러분이 잘 학습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실습 제시했습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극장별 월간 입장객 수라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합계 부분은 신경 쓸 필요 없지만 꾸며주면 좋겠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목 부분은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제목은 따로 사용자가 설정을 해 주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극장별 월간 입장객 제목이 나왔는데 이거 복사해서 다시 붙여넣기 한 겁니다. 알았죠? 여기서는 여러 극장 장소의 극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극장별로 1월, 2월, 3월의 입장객 수를 정리한 이 표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분석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세로 막대형 차트를 만들어 봐라 라는 실습을 지금 제시한 겁니다. 세로 막대형 차트는 이렇게 2차원적인 것도 있고요. 3차원적인 것도 있습니다. 또 3차원적이면서 누적 막대 그래프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는 게 좋을지 여러분은 다 만들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추천을 해주면 되죠.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지금 여기서 이걸 해서 이 차트를 맨날 보고자 하는 바가 뭐라고 생각을 해요? 시키는 것만 하면 안 됩니다. 생각을 해야죠. 한번 써봐. 이 사람들은 월별로 추이도 보고 싶지만 어느 극장의 입장에서 가장 많은지를 볼 거잖아. 그러면 1, 2, 3을 다 합쳐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누적 막대 그래프가 좋은 거고요. 단순하게 각 극장별로 월별 그 입장객 추이의 변화를 보고 싶어.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히 개별 막대 그래프가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그리면서도 이 차트에서는 이런 걸 보기 좋아. 이 차트에서는 이런 걸 보기가 좋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봐줘야 됩니다. 단순하게 이거 누르면 이거 만들어져가 아니죠. 알았죠? 예, 지금까지 차트 만드는 거 설명했습니다. 차트 도표죠. 차트를 만드는 이유가 뭐죠? 어떤 값의 변화나 값들을 비교하거나 값의 변화, 즉 그 변화되는 추이를 분석하는 용도로 사용한다고 그랬습니다. 숫자로 표현된 것보다는 그림으로 그려진 게 훨씬 더 눈에 띄거든요.
그런 이유로 차트를 만드는 거고요. 차트 만들 때 조심해야 될 거, 차트를 만드는 순서는 어떻게 됐죠? 먼저 차트를 만들 데이터를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삽입 차트를 눌러서 화면에 차트가 뜨면 거기서 작업을 하는 거죠. 차트가 띄워놓고서 뭐 처음부터 삽입의 차트를 눌러서 그 차트의 종류를 선택해도 되지만, 그냥 차트를 갖다 놓은 다음에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차트의 종류를 바꾸어도 됩니다. 그리고 차트 꾸미는 내용은 일단 차트가 배치돼야지만 되고요. 또 차트를 선택할 때만 나오는 메뉴 있었죠? 차트 디자인, 서식, 그것도 차트를 누를 때만 나온다는 것도 알아주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면 메뉴에 배경이 약간 색깔이 칠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특정한 객체를 선택했을 때만 나오는 메뉴들이거든요. 그거 조심해서 사용하기 바랍니다. 예,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